네, 계속해서 5,2 블록 코드의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워드를 이제 쭉 쓰면 되는데요. 코드워드를 4개의 코드워드가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 코드워드의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맨 왼쪽에는 반드시 올제로 코드워드가 와야 돼요. 요거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탠다드 어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워드를 맨 윗줄에 적는데 첫 번째 로우에 적는데 중요한 거는 올제로 코드워드가 반드시 맨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방법은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received 벡터는 총 2의 5승계, 그러니까 32개인데 그 중에 지금 이 4개랑 4개가 아닌 거, 그렇죠? 이 4개가 아닌 거 중에 하나를 가져와요. 지금 아직 안 써진 거 중에. 그러면 웨이트가 가장 작은 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물론 10000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책에 있는 예제대로 그냥 이걸 가져옵니다. 이 00001이라는 벡터는 여태까지 이 테이블에 적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벡터 32개의 벡터 중에 하나면서 해밍 웨이트가 가장 작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1, 01,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것과 요것을 더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10, 10, 0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랑 더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11, 11,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태까지 총 8개의 벡터가 적혔죠. 그 8개의 벡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벡터 중에 가장 웨이트가 작은 벡터, 즉 가장 1의 개수가 작은 벡터를 아무거나 맨 앞에 적습니다. 근데 뭐 이걸 적어도 상관은 없겠죠. 물론 다르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과 맨 위에 겁니다. 중요한 건 항상 맨 위에 거예요. 바로 위에 걸 적으면 안 돼요. 이것과 요것을 더해서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0, 1, 0, 0, 1 이렇게 되겠고요. 비슷하게 어떻게 되죠? 비슷하게 이것과 요거를 더해서 적습니다. 더해서 적으면 1, 0, 1, 1, 1 이렇게 되고요. 비슷하게 이거랑 요거랑 더해서 적습니다. 더해서 적으면 1, 1, 1, 0, 0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자, 32개의 가능한 received 벡터 중에 아직까지 적히지 않은 거 지금 총 12개의 벡터가 적혀 있죠. 예, 그거 중에 적히지 않은 것 중에 해밍 웨이트가 가장 작은 거 1의 개수가 가장 작은 거를 가지고 와서 맨 앞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first column에 00 1, 0, 0 이렇게 적습니다. 다음에 뭐 쭉 계속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뭐 더 적으면은 0, 1, 1, 1, 1 그리고 1, 0, 0, 0, 1 그다음에 1,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총 32개의 그 받을 수 있는 벡터들이 모조리 적히게 돼요. 예,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디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은 뭘로 디코딩하면 돼요? 이걸 받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R이 뭐 받은 게 1, 0, 0, 0, 1이다. 그러면은 뭘로 디코딩하면 됩니까? C 해트는 맨 위 거. 그래서 1, 0, 1, 0, 1로 디코딩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most probable한 에러 패턴 이 벡터는 뭐가 되냐면 맨 왼쪽 거를 읽어주면 되니까 0010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01을 받았다고 하면 뭐 사실은 이걸 보낸 건데 사실은 에러가 두 개 생겨서 이걸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가 좀 더 가능성이 높냐면 뭐가 좀 더 해밍 웨이트가 작냐면 요 코드워드를 보냈을 때 요렇게 에러가 나고 이렇게 10001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MLD 코딩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 어레이 디코딩 안에 있는 그 벡터를 찾기만 하면 바로 메뉴 걸 읽어주면 디코딩이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이고요. 근데 이 스탠다드 어레이 디코딩 같은 경우는 테이블 사이즈가 너무 크죠. 왜냐하면 테이블 사이즈 자체가 이 n승계의 벡터가 모두 적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사이즈를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드롬 디코딩인데요. 하는 거냐면 먼저 received 벡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뭘 계산하냐면 이것을 계산합니다. h 곱하기 r 벡터. 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신드롬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신드롬 벡터라고 해도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r 벡터가 c 벡터랑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신드롬은 그러면 h 곱하기 어떤 코드워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by definition 0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원래 C라는 코드워드는 H라는 매트릭스의 null space 안의 원소라고 했었죠.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parity check matrix H를 define 했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지 않으면 신드롬 벡터는 그냥 0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신드롬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예를 들었던 5,2 블록 코드의 경우에 우리가 received 벡터가 예를 들어 110 뭐 11이다 이거다. 그럴 때 신드롬 벡터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H 매트릭스를 이건 H 곱하기 R 매트릭스인데요. 이 H 매트릭스는 우리가 아까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구하냐면 그 G 매트릭스가 그때 뭐였냐면 10101 010 11 뭐 이런 그 시스테매틱 인코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I2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P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H는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P 트랜스포즈에 I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P 트랜스포즈 가로 세로 거꾸로 쓰면요 101 01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I는 여기서는 I 3가 되겠죠. I 3가 되겠죠 여기는. 왜냐하면 요거는 사이즈가 k by n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n-k by n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이즈가 i의 n-k죠. 그러니까 요 정사각형 행렬인데 어쨌든 100 010 00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 매트릭스를 알고 있죠. 그래서 신드롬을 계산하라고 하면 received 벡터가 이거일 때 received 벡터가 이거일 때 H를 계산하라고 하면 아니 신드롬을 계산하라고 하면 여기가 101 011 100 이거 곱하기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10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드롬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신드롬을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신드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신드롬이라는 것은 H 곱하기 R인데요. 네. 근데 이 여기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신드롬을 계산할 때 이것은 컬럼 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컬럼으로 썼다가 로우로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에 C 보낸 코드워드 더하기 뭐가 되겠죠? 네. 그런데 보시면은 이거는 H C 더하기 HE가 되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것은 HE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코드워드는 H 매트릭스를 만나면 제로 벡터가 돼버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신드롬 값은 반드시 뭐에만 디펜던트 하냐면 에러 패턴에만, 그러니까 에러 벡터에만 디펜던트해요. 그래서 코드워드를 뭘 보냈는지하고 신드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C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이 제로 벡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어레이를 약간 바꿔줘요. 이게 뭐냐면 그 스탠다드 어레이에 있던 첫 번째 컬럼만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첫 번째 컬럼이 뭐였었냐면 첫 번째 컬럼이 00000이고 00001 좀 전 예제에서 5,2 예제에서 0000 10이었어요. 네. 다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아까 스탠다드 어레이에서 첫 번째 컬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first column of standard array거든요. 스탠다드 어레이 first column 여기다 놓고 여기 왼쪽에다가 뭘 적어 놓냐면 이 신드롬을 적어 놔요. 여기다가 신드롬. 예, 신드롬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컬럼으로 써가지고 곱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컬럼으로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000밖에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요거를 컬럼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S가 나오겠죠. 그러면 0001 뭐 010 뭐 100 011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신드롬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드롬 테이블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신호를 받아요. 리시브드 벡터를 받으면 요거를 가지고 신드롬 벡터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신드롬 벡터가 뭐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드롬 벡터가 이걸로 나왔다. 그러면 그 옆에 거를 읽어줘요. 그 옆에 걸 읽어주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2예요. 그러면 받은 거에다가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또는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더하기나 빼기나 모듈 2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C 해트가 뭐가 되냐면 R 해트 더하기 E 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디코딩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 신드롬 테이블 가지고 디코딩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스탠다드 어레이보다 훨씬 작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걸 바로 읽어줄 수는 없죠. 즉 그 디코딩 했을 때의 코드워드를 바로 읽어줄 수는 없고 뭐를 읽어줄 수 있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R 벡터를 받으면요. 언더바로 쳤었죠. R 벡터를 받으면 우리가 신드롬을 계산을 하고 신드롬을 계산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을 읽어줘요. 그럼 바로 옆에 읽은 게 뭐냐? 바로 E 해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프로버블한 에러 패턴이 되죠. 그런데 E 해트를 찾으면 이거에다가 이걸 더해주면 뭐가 돼요? 바로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most probable한 코드워드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